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지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일반인 모델 분들을 촬영할 때 카메라나 렌즈에 집착할 필요 없는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스냅 사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영상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반인 모델 촬영할 때 카메라에 집착할 필요 없는 이유. 많은 이 초보 스냅 작가분들이 요즘에 계십니다. 저희 팀에도 이제 처음 사진 같은 거 좀 관심 많으셔가지고 배우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뭐 동아리, 동호회 이런 개념으로 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사진 같은 것을 원래부터 좋아해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이 다양한 어떤 그 작가분들이 있는데, 이제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 말고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초보 작가분들일수록 이 카메라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초보라고 생각하고 이제 상상을 해보면 아마 좀 카메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카메라에 집착하는 경향은 이런 거예요. 내가 카메라랑 렌즈가 좋으면 결과물, 사진이 더 잘 나올 수 있고 더 예쁜 컨텐츠를 제작을 할 수가 있고, 더 예쁜 컨텐츠를 제작을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인기가 생기고 더 재미있어지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카메라가 좋거나 렌즈가 좋으면 더 좋은 사진을 건지는 게 가능은 합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차이가 크지 않다, 미비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원짜리 카메라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400만원짜리 카메라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400만원짜리가 조금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이에서 300만원만큼의 차이가 날 수 있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00만원짜리 카메라로도 얼마든지 좋은 컨텐츠, 얼마든지 좋은 사진, 얼마든지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실제로도 그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카메라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다른 것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거고, 그러면 스마트폰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떠냐? 스마트폰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 카메라 쪽이 더 좋습니다. 네, 여기는 차이가 실제로 큽니다. 네, 일단 센서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는 뭐 아무리 뭐 화소가 높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센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작은 센서에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있는 것이고요. 뭐 미러리스나 DSLR 같은 풀프레임 사이즈 정도 되는 카메라는 센서가 크니까 상대적으로 더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렌즈에서 오는 이 물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렌즈가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기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기술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예쁘게 찍게끔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것이고, 미러리스나 DSLR 같은 이제 렌즈 교환식 렌즈를 쓰는 이런 카메라들에서는 이제 렌즈가 따로 있는 거니까 이 렌즈 자체에서 오는 이 광학으로 되는 물리적인 퀄리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렌즈에서 오는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작가가 찍어주면은 좀 안 좋아하겠죠?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나도 찍을 수가 있는 거니까. 보통은 이제 일반인 모델 기준으로는 뭐 미러리스나 DSLR 같은 걸로 찍어줘야 좋은 퀄리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모델분들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차이가 큰데, 미러리스 사이 혹은 DSLR과 미러리스 차이 뭐 요런 것들은 사실은 그 차이가 미비하다. 그래서 우리는 카메라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요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똑같은 모델분하고 오래도록 이렇게 활동하고 촬영을 이어가는 작가님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곳, 아니면 뭐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뭐 스냅 작가분들, 스냅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어떤 A라는 모델분이 있어요. 이 모델분하고 이제 촬영을 할 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하고 장기적으로 활동하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델분하고 1년, 2년, 3년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네, 요런 케이스가 아무래도 작가분이 오래도록 활동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똑같은 사람하고 오래도록 활동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일단 사진도 잘 찍는다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사람하고 사진을 촬영했을 때 그 과정이 즐겁다
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보다 이 사진 촬영 혹은 영상 촬영 과정에서 즐거움을 가져가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요런 부분들은 초보 작가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델분 입장 에서 요즘에는 이제 뭐 모델 구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SNS 같은 거 활동하시다 보면은 이제 사진 작가인데 나하고 같이 촬영해 보겠냐라고 하는 이런 그 촬영 섭외가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 모델분들 중에서 촬영 섭외를 받았을 때 이 사진 작가가 사진을 어떻게 찍고 이 사람하고 촬영했을 때 이 과정이 즐거운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때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 사람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면 되는데 포트폴리오에서 똑같은 모델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지를 체크하시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싫은 경험을 덜 하게 됩니다. 똑같은 모델분이 이 작가님하고 계속 활동한다는 거는 이 사람하고 촬영했을 때 크게 불편하지 않고 결과물도 만족스럽고 이 사람하고 촬영하는 게 재미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뭐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모델이 계속 바뀌고 한번 찍고 그 다음부터 등장 안 하는 이런 포트폴리오보다는 똑같은 모델분이 장기적으로 계속 등장하고 이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 이런 작가님들을 고르시면 싫은 경험은 상대적으로 덜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초보 스냅 작가분들께서 이제 놓치는 부분들 말씀드릴 건데, 일단 똑같은 모델 분을 자주 촬영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똑같은 모델 분이 어떤 사진 작가하고 계속 촬영하면서 이 사람이 계속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이 사진 작가와의 활동을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계가 유지되면서 계속 관계가 이어지는 이런 그 방향이고요. 보통 이제 이런 스냅 환경에서는 상호 무페이 촬영이 많거든요. 나도 돈을 주는 게 없고 모델도 돈을 내는 게 없는 이런 상호 무페이 환경이 많은데, 일반인 모델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상호 무페이 환경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환경에서는 사진 자체를 잘 찍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사진 잘 찍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진 자체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그게 뭐냐? 이 어쨌든 사진 촬영, 영상 촬영, 모델을 촬영하는 일은 어쨌든 사람 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사람끼리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 사진 촬영을 하는 시간, 사진 촬영하는 과정이 재미있고 즐겁지가 않고 불편하게 되면은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상호 무페이는 뭐 돈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모여가지고 사진 촬영하는 이 과정이 재미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즐겁게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초보 스냅 작가분들께서 많은 모델분들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진 촬영 과정이 재미있고 좋아야 된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반인 모델분들 사진 촬영할 때 중요한 요소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모델 섭외 과정에서부터 모델을 만나가지고 사진 촬영하고, 사진 촬영이 끝나고 사진을 이제 보내주고 SNS에 올리고,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 모델분하고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보 사진 작가분들은 이런 걸 잘 못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된다. 그리고 말이 잘 통하고, 그리고 이분하고 대화하는 게 재미있고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촬영 장소, 야외 스냅일 경우에는 이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계절별로 사진 잘 나오는 곳들이 다 달라지고 시간대별로도 다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진이 잘 나오고 예쁜 곳을 사진 작가로서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사전 답사를 가서 한번 둘러보면서 샘플도 찍어보고 하면서 이 환경을 미리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이제 모델분하고 촬영할 때 그분들에게 좀 더 많은 어떤 재미 요소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결과물도 좋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좋아하는 결과물에 대한 어떤 이런 감각적인 요소가 또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어느 정도 공통 분모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공통 분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만의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들이 이렇게 갈리는데, 이런 어떤 공통 분모를 알아내는 이런 어떤 감각적인 요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쁘면서도 있거나 혹은 유니크한, 이 작가한테만 찍을 수 있는 어떤 색감이라든지 느낌,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사진 색감,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구도, 자기만의 어떤 예쁜 공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유리하고 유니크함을 이제 선사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찍는 사진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거나 오히려 퀄리티가 더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 모델분이 나한테
꼭 사진 찍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찍히면 되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도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진 촬영 과정의 즐거운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요거는 제가 오래도록 활동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사진 촬영 과정 자체가 재미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진 촬영 과정을 즐겁게 해주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화라든지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뭐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혹은 야외까지 같이 이동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내가 뭐 소품을 준비할 수도 있고요. 뭐 컨셉을 내가 정해가지고 이제 안내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자, 그리고 초보 사진 작가분들 실패 사례 제가 들은 것들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스냅 사진 촬영 쪽, 이쪽은 모델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예를 들어서 외모라든지 뭐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 분들이 이제 모델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진 찍히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다 보니까 여성분들 기준으로는 좀 예쁘고 또 성격도 좋고 이런 모델분들이 많은데, 이런 그 측면에서 보면 이 사진 찍으려고 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여자 꼬시려고 사진 작가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습니다. 네, 제가 얘기 들은 것만 해도 벌써 수십 개가 넘어요. 엄청 많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젊으신 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 훨씬 많긴 한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많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 사진 촬영하는 게 메인이 아니고 여자 꼬시는 게 메인이고요. 그 여자 꼬시려고 하는 명분이 사진 촬영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초보 사진 작가분들은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 좋아하고 이거는 또 당연한 것이고, 또 이런 어떤 사진 활동이나 영상 활동을 통해서 모델분들하고 좀 좋은 관계가 유지돼서 나중에 뭐 연인으로 발전하고 이런 것도 이제 있기는 한데, 뭐 그런 거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 좋은데 이제 처음부터 여자 꼬실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인간관계라든지 얘기하는 거에 의한 이제 대화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예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여자 꼬시려고 접근하는 사진 작가들을 여성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경우에 다음번에 촬영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면 원하는 결과를 못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러면 또 모델이 없고 이런 어떤 현상에 빠지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진 활동이면 그냥 사진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델을 섭외해서 이제 촬영을 할 때 초보 사진 작가분들은 이 뽕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초보 사진 작가분들일수록 모델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 모델이 구해지면 이 사람하고 최대한 많이 찍어가지고 뽕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모델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있을 때 어떻게든 많이 찍어가지고 많은 사진을 남기려고 하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사진 촬영 7시간 넘게 하는 분도 저는 봤고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계속 찍고 차에서 막 옷을 5벌 이상 갈아입히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뒤로 갈수록 이 모델 활동도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표정을 신경 써야 되고 많이 신경 쓸 게 있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쨌든 체력이나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되는 것이거든요, 모델도. 네, 그래서 오래도록 촬영하면 오래 촬영할수록 뒤로 갈수록 사진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사진 못 쓰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너무 힘들게 해버리면은 이 사진 촬영하는 시간 자체가, 사진 촬영하는 과정이 재미있기보다는 힘들고 피곤해지기 때문에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될 경우에 애프터가 없습니다. 다음번 사진 촬영을 못 잡아요. 그러면 또 모델이 없고, 그러면 또 모델 구하기가 힘들어서 어떻게든 또 한 번 구하면 또 뽕을 뽑게 되고 뭐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상호 무페이 환경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사람과 내가 이제 모델분하고 사진 작가가 그냥 어떤 하나의 놀이를 한다고 생각하고, 사진 좋은 결과물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꼭 없어도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사진 촬영하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으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어떤 시간을 보내는 거에 의미는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뽕을 뽑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충분히 이제 사진 촬영이 되면 이제 조금 아쉽더라도 그냥 이제 헤어지고 다음번을 또 잡는 이런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카메라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카메라가 아니라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스레드 같은 것들에도 스냅 사진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냅 사진, 스냅 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 분들도 많이 스냅 사진에 들어오면서 이 스냅 시장이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결혼하시는 젊은 부부들도 뭐 옛날처럼 본식 스냅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이제 야외 스냅, 웨딩 스냅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스냅 시장이 굉장히 커져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좋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카메라와 렌즈만 가지고 있어도 훌륭한 결과물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초보자용 미러리스 플러스 50mm 단렌즈만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사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꼭 50mm 단렌즈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그냥 기본으로 붙어있는 번들 렌즈, 줌 렌즈만으로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고 하면 좋은 사진 찍는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카메라라기보다는 다른 무엇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촬영 말고 이제 후편집 쪽으로 보더라도 이 사진 보정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보정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런 AI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돼 있고 당장 포토샵 같은 데 바로 AI 기술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자동으로 눕기 따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사진 보정하는 어떤 이 난이도나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유튜브라든지 뭐 블로그 이런 데에서 또 전문가분들이 뭐 강좌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자기가 만든 어떤 럿 파일이나 이런 프리셋 같은 것들도 많이 공유를 해주시기 때문에 사진 보정도 계속 쉬워지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촬영도 계속 쉬워지는 추세이고 보정도 계속 쉬워지는 추세예요. 그러면 일반인 분들이 훨씬 많이 스냅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인물 사진 촬영, 우리가 뭐 풍경을 찍거나 아니면 사물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것을 나 혼자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물 촬영일 경우에는 이게 어쨌든 사람 대 사람으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 과정이 즐거운 게 최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물은 당연히 좋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사진 촬영을 하는 시간이 재밌고 이 사진 촬영하는 과정이 즐거워야만 오래도록 활동할 수가 있고 사람 대 사람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어디 뭐 정답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오래도록 이런 스냅 사진이나 영상 쪽에서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